독도 조형물 철거가 철거만 전제로 했기 때문에 복원에 대해서는 3개월 후에나 복원을 할까 말까 라고 하는 요런 계획을 아예 세워놓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자, 서울교통공사가 조형물을 철거하는 게 아니라 영상 송출 TV를 설치하는 등 리모델링을 하겠다고 해명을 했죠. 자, 그런데 서울교통공사가 작성한 역산의 독도 모형 복원 및 영상 매체 설치 계획 문서를 보니까 이게 약간 다르다는 겁니다. 광화문역에 있던 독도 조형물이 지난 5월에 철거가 됐는데 공사 측이 3개월이 지나서야 리모델링 계획을 내부 결재로 올렸다는 겁니다. 일부 역사의 경우 리모델링 업체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독도 지우기 논란이 벌어지니까 그제서야 리모델링이라고 일단 해명해놓고 그다음에 이어서 설치 계획을 부랴부랴 급조를 했다는 거죠. 그렇지. 이거 그냥 슬쩍 치우려고 했는데 걸리니까 아니야 리모델링이야. 어떻게 알았지? 이렇게 된 거지. 게다가 이제 이들이 조형물을 치운 이유로 혼잡을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혼잡도 조사는 아직 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애초에 혼잡한 데에다가 조형물 세우는 놈이 어딨어? 신림 간첩들이야 이것도. 신도림역 신도림역 환승 창고에다 누가 거기다 조형물을 세우겠냐고. 거기 형 욕먹지. 어차피 조형물은 한가한 자리였기 때문에 세운 거야. 근데 교통량이 변화가 없는데 어떻게 갑자기 멀쩡히 있던 조형물이 혼잡하다고 해갖고 철거가 될 수 있겠냐고. 아니 지하철이 평균적으로 개통하고 나면 이용자들이 꾸준하잖아요. 이용자들의 그렇죠. 루틴이 있기 때문에. 근데 어떤 역이 어제는 10만 하다가 오늘 20만 되는 역이 뭐가 있냐고. 그런 역은 없어요. 그냥 결국은 매놈들한테 하청받은 대로 이거 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이게 전수조사 전에 사장 지시로 며칠 전에 미리 철거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장 시키가 누구한테 명령을 받아 했는지 이거를 확인해야 되겠죠. 윤석열이 기시다 가고 난 다음에 추가로 언론 브리핑을 했어요. 한일 관계 개선을 체험할 수 있는 협력 사업들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 나 이게 두려워요.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요런 세부적인 작업들, 뭐 소녀상을 치운다든지 아니면 독도 조형물을 바꾼다든지 독립기념관 안에 독립투사를 없앤다든지 요런 짓거리들을 하고 있을 것 같아 벌써부터. 관련해서 지금 사도광산 등재가 끝났잖아요. 그로 인해 갖고 전시실이 오픈을 했는데 사도광산 전시실 안에 그 전시물들이 사실상 한국어는 아예 없고 일본어로 해갖고 기록물이 돼 있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 당시 한국인들은 불결하고 잘 안 씻는 악습이 있었다. 그리고 본성이 둔하고 기능적 재능이 낮았다. 이런 폄하 발언들을 일본어로 그대로 전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직하면 거기에 고증에 참석했던 일본 역사학자들이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사도광산에서 일을 끝나고 났는 대로, 전쟁이 끝나는 대로 마음대로 돌아갈 수가 없었다. 뭐 이런 내용들이 기재가 돼야 됩니다라고 했는데 아예 그런 내용 없이 그냥 한국인은 더럽고 게을르고 기능적으로 떨어졌다. 이런 내용으로 이걸 차렸대요. 그런데 심지어 이것도 사도광산 정문이나 전시물에서 한 400m 이상 습속으로 떨어진 외진데 있어가지고 그러면 이 박물관은 3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전시물이. 애초에 그러니까 이거를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는 데다 옮겨달라 하는 것도 한국 정부의 요청 사항에 있었다고 하는데 아마도 그 요청 안 들어줄 것 같다고 합니다. 아니, 당연하죠. 협의가 안 돼 있는 내용이니까. 이미 일본 정부는 목적 달성을 끝냈는데 뭐하러 우리 정부의 이야기를 들어줍니까? 그래서 야당 외통위원들이 조태열 장관을 고발했는데 사도광산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라고 해서 이렇게 고발을 했습니다. 외교부 장관이라는 시기가 국민들을 속여가지고 실제 협약한 내용들을 조작을 해서 언론 발표를 한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일본 대표가 모든 노동자가
가혹한 환경과 고난을 겪었다라는 취지로 발언한 거를 외교부 자체가 한국인 노동자를 언급한 것처럼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심을 막상 까져 있는 거를 보면 한국인을 특정한 내용은 이거, 아까 얘기한 불결하고 게으르고 재능이 낮다. 요 내용 말고는 한국인을 특정한 어떠한 설명도 없다는 거죠, 사도강산에는. 심지어 전시실 내부 연대표계에서 그냥 조선인을 모집하고 이후 조선으로 돌아갔다. 딱 그거예요. 안 돌아갔대요. 못 돌아갔대요. 끝나고 나서도. 근데 중요한 건 거기다 그렇게 써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마저도 거짓으로 써놓은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정부를 우습게 보고. 아니, 우리 정부야 우습겠지. 근데 이 우스운 정부 때문에 우리 국민들까지 다 우스운 취급을 당하고 있는 게 너무 분하다는 거죠. 근데 이런 걸 어떻게 일본어 원문으로 게시를 하지? 한국인의 특유의 불결한 악습이 있다. 본성이 둔하고 기능적 재능이 극히 낮다. 이거를 일본어로 쓴다고? 자, 그냥 또 하나의 외놈 방송, 김희가 틀었던 KBS가, 박민 사장에 대한 투표를 해봤다고 해요. 내부 조사를 해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무려 98%가 불신임 역대급. 의견을 냈다고 합니다. KBS 내 최대 노동조합인 전국언론노동조합 KBS 본부가 지난 4일부터 9일까지 박민 사장 취임 300일을 맞아 모바일 긴급 신임 투표를 진행을 했는데 전체 조합원 2028명 가운데 1675명이 응답해서 투표율은 82.59%, 그 가운데 98.75%에 달하는 1654명이 불신임 한다고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노조가 이렇게 불신임을 하면 퇴진운동을 벌리든가, 관련해갖고 파업을 하든가 해갖고 쫓아낼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KBS가 지난 1월에도 박민 사장 취임 50일을 맞아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때는 유사한 질문에 응답자의 70.7%가 매우 나빠졌다. KBS 상황이. 이렇게 답을 했는데 지금 부정평가가 전체적으로 엄청나게 늘어난 거죠. 아무튼 KBS를 박민이 조만간 국민의 KBS에서 기업의 KBS로 넘기려고 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 같아요. 뭐. 지금 3개월 무직 휴가 지금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벌써 명예퇴직 무급 휴가. 무급 휴가, 무직이 아니죠. 직은 있으나 무급으로 휴가를 받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퇴직자들을 지속적으로 모으고 있다 그래요. 나는 3개월을 쉬고 그냥 놀고 돌아와갖고 다시 일을 하게 되면 근로 이익이 있을까? 그 회사에서 계속 있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에도 아직도 인건비를 더 줄여야 되기 때문에 1000명 이상을 내보낸다고 합니다. 직원들을. 그래서 줄줄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지금. 나가서 어딜 가지? 먼저 나가면 어디 취직할 때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종편 가겠지, 종편. 네. 종편에서도 받아주려는지 모르겠어요. 젊고 빠릿빠릿한 애들 많은데. 아무튼 KBS가 지금 점점 더 본연의 방송사로서의 기능을 포기하고 가고 있는 듯한 느낌들이 자꾸 듭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KBS를 보면 볼 게 없어요. 진짜로. 옛날에 KBS 를 교양이나 보시는구나. 가끔 나 이제 산이나 이런 다큐멘터리 프로들 볼 때 많이 보거든요. 극한 직업 이런 거 할 때. 근데 그런 것도 이제 제대로 볼 게 없을 정도로 아주 그냥 내용이 개판으로 가고 있어요. 이게 뭔가 일하는 사람들 성의 없는 게 티가 난단 말이지. 이러다가 불만이 쌓이고 재정이 계속 안 좋아지게 되면 결국은 연말쯤 지나고 나면 결산 때리고 내년쯤엔 민영화 수순을 밟지 않을까, 매각 수순을 밟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됩니다.